엠비타 전호정입니다. 오늘은 제 본업으로 들어가서 2026년에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현황과 제품 기획자나 개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품을 기획할 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한 관점과 소비자 관점에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단순하게 유행하는 원료가 무엇이다 이렇게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현재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오늘 강의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는 이제 왜 단순히 비타민이나 유산균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지. 두 번째, 앞으로는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세 번째는 개발자, 즉 연구원 관점에서 단순히 또는 그 포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까지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개인화 및 맞춤형 시장 확대, 복합 기능성 중심의 3세대 건강기능식품의 등장, 섭취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 혁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과의 통합인데요. 또한 여기에서 저희가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가심비 중심 소비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연구개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획 포인트를 또 몇 가지 짚어서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개인화 맞춤형 솔루션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 특히 라이프 스타일, 목표에 맞춘 맞춤형 제품으로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건강기능식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량 생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면 비타민 B를 먹어야지, 뼈 건강이면 칼슘이지, 또 장 건강이면 유산균이지, 이런 단순한 방식이었죠. 그런데 현재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훨씬 세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나는 수면 문제도 있고 스트레스가 동시에 있어. 운동을 하는데 회복이 느리단 말이지. 야근이 많아서 집중력 저하가 심해. 이런 식으로 소비자 본인 개개인의 건강 니즈가 매우 복잡하고 개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인데요. 요즘 빠르게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건강 설문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식습관 데이터를 조사를 하거나 또는 수면 데이터를 조사를 하죠. 심지어는 DNA 분석까지도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제품의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독이나 리필 서비스와 연계한 또 서비스 전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변화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과거에는 하나의 완제품을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조합 가능한 플랫폼 형태의 포뮬러를 설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복합 기능성 시장의 확대입니다. 우선 3세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옛날에는 단일 기능만을 요하는 시장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비타민은 피로, 루테인은 눈 건강, 오메가는 혈행, 이런 것처럼 한 원료의 하나의 기능성만을 강조하고 판매를 했다고 하면요, 현대 소비자는 건강 문제를 개별적인 하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보시면 혈당, 체중, 심혈관, 장 건강 등을 동시에 함께 관리하는 걸 원하는 거죠. 한 가지 포뮬레이션 안에요. 그래서 1세대, 2세대가 효능이 단일 기능과 하나의 소재, 기능성에 머물러서 그게 가성비가 싸냐, 그 원료가 싸냐 비싸냐에 머물러 있다면은, 현재는 다기능 또는 증상 관리까지를 모두를 포함하는 제품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현 제품으로 기획할 때 포인트를 보시면 어떤 거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 제품으로 여러 건강 니즈를 해결하는 테마 기반의 포뮬러를
우선 그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 기능성을 가진 것들의 임상이 있겠죠. 임상을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용자 경험의 강화와 섭취 편의를 혁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소비자는 먹기 쉬운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딱 먹게 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젤리형, 파우더형, 요즘 이제 이렇게 대세가 된 스파우트 파우치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맛있게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게끔 니즈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헬스 앤 뷰티, 예를 들어 올리브영 같은 것이죠. 편의점, 이런 것들의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직접 그렇죠. 먹어보고 보고 이렇게 체험 구매가 가능한 전략도 중요해졌습니다. 기획 시의 포인트를 보시면 이러한 다양한 제형으로의 섭취 편의성을 높이는 제품군의 확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회사는 캡슐이나 타블렛 제품이 있어. 그렇지만 비슷한 효능에 비슷한 가격에 스틱 제품, 특히 분말 제품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추어볼, 구미 같은 것도 낼 수 있는 똑같은 효능이지만 그것을 확장하는 개념이 기획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입소문을 내는 이런 소포장을 제품을 만들고 또 나중에는 정말 본 제품으로서 고관여 소비자용의 장기적인 모델까지를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편의성을 요즘 강화한 제품인데요. 특히 이런 구미 같은 제품은 어린이들만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층까지도 굉장히 폭넓게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발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타블렛 형태로 먹었을 때하고 다르게 물에 넣으면 상큼하게 섭취도 할 수 있고 맛도 줄 수 있으면서 몸의 섭취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1세대는 단백질 분말 제품이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캔에 들어있는 제품이죠. 2세대의 단백질은 음료 형태의 그냥 냉장고에 구비되어 있는 것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일까요? 무겁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먹고 나서 막았을 때 또 굉장히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3세대의 단백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우트 파우치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제 분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1세대, 2세대의 섭취가 불편한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품이죠. 첫 번째, 물에 타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무겁지가 않죠. 두 번째, 가방에 넣고 다니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품 첫 번째,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의 좁은 매대에 진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죠. 이렇게 올리브영이나 보시면 편의점이나 가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쌓아서 이렇게 진열 편의성을 줘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비하고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가 비타민과 미네랄 제품 중에 많이 지금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섭취 편의성은 무엇일까요? 보시면 간식처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처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모든 소비자들은 약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싫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어르신들이 약 아니야? 그런데 현재 젊은 사람들은 약 같은 것을 거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낵처럼 그런 맛과 향이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걸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섹션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건강기능식품과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의 통합 자체의 흐름은 대세를 걸을 수 없는 아주 큰 흐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웰니스 소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중심에 둔 새로운 경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건강 스위치는 온! 웰니스는 더 이상 잘 먹고 잘 쉬기가 아닙니다. 운동, 영양, 마음 건강, 자기 관리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관리하는 소비가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웰니스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과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 과거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건강 문제 해결용으로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는
나를 관리하는 루틴으로 이해를 하면서 소비하는데, 건강기능식품 자체를 현재는 스타일 또는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보충제 소비를 넘어서 식습관 또는 수면, 정신건강 중심 솔루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웰니스라고 하면 현재 몸, 마음, 삶 모든 것에 맞는 내가 잘 살고자 하는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고 내가 건강한 변화를 만들고 하는 과정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웰니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웰니스 컨텐츠나 루틴까지 제공해 가면서 이 브랜드가 나와 같이 가는, 삶에서 나와 같이 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파트너로서의 역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운동 또는 휴식 또는 내 일에 대한 삶과 일에 대한 균형,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건강에 기능만을 준다, 이거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할 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제품이 기능성이 있고 성분으로서 좋은 거는 물론이고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유튜브 컨텐츠를 보내준다든지,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하루의 루틴과 이런 가이드를 설명해 준다는 것까지의 결합 전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SNS를 통해서 건강 챌린지를 유도한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안에서의 기반을 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들이 모든 마케팅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웰니스 스타일의 통합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문 주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건 이 제품이 마그네슘이 베이스가 되는 제품인데요. 기능성은 스트레스 완화죠. 마그네슘과 테아닌이 들어있고 분말 형태의 유리 안에 스쿱으로 떠서 이렇게 물에 타서 먹는 차거나 약간 단맛이 없는 주스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단품보다는요, 내가 자기 전에 스트레스 완화와 또는 감정의 좀 안정화를 위해서 이걸 섭취를 하고 내가 잔다, 이런 감성 브랜딩,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런 구매 동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인데요. 요거는 스트레스 완화, 이건 숙면을 플러스를 시켜서 비타민을 넣고 있습니다. 성분은 식물성 멜라토닌, 마그네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구미 형태고요. 우리가 이 제품을 보면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안에, 이 파우치 포장재 안에 이렇게 또 하루에 먹을 양이 좀 조그맣게 또 다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을 문제를 해결한다 또는 숙면을 유도한다, 이런 기능성을 하나만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나이트 루틴, 즉 내가 하루에 이거를 위해서 먹고 내 일과를 마무리한다, 이런 어떤 감성적인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는 것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파우치 형태는 전통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크게 먹히지 않는 포장 구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강기능식품은 어느 정도 기능성이 있고 좀
프리미엄급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패키지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급화해서 내보냈던 거죠. 현재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컴팩트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일본 시장과 비슷하게 이렇게 파우치의 소포장 형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시장인데요. 자, 케이스 스터디 첫 번째는 문 주스라고 하는 미국 시장의 브랜드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본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야쿠르트의 야쿠르트 1000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At sa ibang panig ng mundo, syempre tao lang tayo, nakakaramdam tayo ng pagod. Syempre pag pagod tayo, hindi tayo makatulog, ang dami mga gumugulo sa utak natin. Hanggang nararamdaman natin na nalulubat na tayo, paunti-unti. Pagod na ang katawan natin, kaya kinakailangan, bago tayo matumba o malubat, mag-charge na agad tayo. Paano nga ba mag-charge ng ating katawan? Simple lang yan. 기본적인 성분은 시로타주라고 하는 유산균입니다. 형태는 발효유 형태죠. 장건강 음료가 얼마나 루틴하게 이 실생활로 넘어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 전 루틴을 행함으로 해서 감성 메시지로 특히 광고에서 굉장히 이제 그 광고 멘트가 내일 컨디션을 관리한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너무너무 많이 팔린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기능은 스트레스 완화죠. 내가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이걸 마심으로 해서 내일의 컨디션 관리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감성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칠아웃이라고 하는 일본 코카콜라 회사의 이 캔 음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캔 음료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음료를 많이 좀 보아왔는데요. 에너지 음료의 정반대에 있는 음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릴렉스하고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에너지 드링크의 반대 느낌의 흥분보다는 진정,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분은 가바와 테아닌을 좀 살짝 넣었죠. 많이는 넣지는 않은 살짝 넣은 제품인데요. 에너지 중심에서 멘탈 웰니스 중심으로의 이동, 이런 제품의 어떤 니즈가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규격형 성분들이 가성비 위주로만 많이 제품들이 많이 있었죠. 같은 비타민이라도 뭐가 달라? 같은 유산균이라도 뭐가 다르니까 뭐 근데 비슷하니까 내가 싼 거를 먹겠다. 이렇게 좀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면요. 현재는 가심비 중심의 선택이 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네 번째 주제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웰니스 중심의 통합형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거의 같은 어떤 그 주제와 카테고리인데요. 2006년도 소매 트렌드의 전반적인 어떤 그 경향성이라고 하면 단순한 가성비에서 이동이 가심비, 특히 감성과 가치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가격 대비 의미 있는 컨텐츠나 체험, 경험이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인데요. 기획 시 포인트를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웰니스하고 마찬가지로 감성 메시지를 주거나 브랜딩으로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죠. 특히 뭐 예를 든다면 사회적 책임 요소를 연결하는 것이고 또 뭐 지속 가능한 것들 또는 뭐 환경적인 문제와도 연결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심비 전환이 강한 영역이 수면 시장입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요. 수면을 이끌어내는 거에는 굉장히 수면제가 아니잖아요. 좀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성을 이끌어내는 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기능을 주는 기능성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루틴 또는 경험을 주기에는 굉장히 수면 시장이 커져서 특히 일본 시장을 보시면 이런 그 밤에 잠을 잘다 이런 부분보다는 숙면을 이끈다 또는 해피모닝 내일을 즐겁게 한다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를 주는 제품 시장이 아주 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의 구미 브랜드인데요. 구미 브랜드가 아까도 그 케이스 스터디에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루에 먹을 양을 작게 포장을 해서 내가 이것을 먹으로 해서 오늘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 관리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심비 전환의 케이스로는 프로틴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미 한 5년간 기하급수적인 프로틴 시장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드릴 점이 이전에 프로틴 시장이 없었냐?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프로틴이라고 하면 헬스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남자들이 바디빌딩을 하기 위해서 먹는 그야말로 키워드는 여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스페시픽했죠. 굉장히 좁고 또 선수나 또 뭐 보디빌딩 중심으로 하다 보니 너무 맛도 다양하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요. 현재의 프로틴은 말 그대로 이 키워드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 피부를 위해서, 뷰티를 위해서, 몸매를 위해서 또는 내가 오늘의 간편한 식사를 위해서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이런 키워드로 굉장히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었는데요.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근육 만드는 제품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시장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운동하기 전에 나 이거 하나 마시고 갈래. 또는 운동했으니까 근육 위해서 하나 마실래. 이게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건강과 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영양소가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먹는다. 이 부분으로 지금 변화가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제품들도 이런 이제 사바스라고 하는 메이지 유업의 제품들도 그냥 프로틴으로서의 뷰티핏이라고 하는 그냥 브랜드를 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냥 듀유 브랜드지만 뷰티핏입니다. 콜라겐 조금 넣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현재 시장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지속적인 얼마간의 시장 상황이죠. 자, 과거 건기식은 어땠나요? 쭉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일 성분, 단일 기능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냥 홍보를 한 거죠. 비타민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성분은 이런 기능이 있으니 이렇게 또 효능을 광고하고요. 관절에 좋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었다면 현재 웰리스의 통합형이라는 게 어떻다고 있나요? 경험 중심이 있죠. 라이프 스타일을 브랜딩해야 됩니다. 즉 감성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루틴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건기식은 어땠나요? 단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유산균을 판매를 하는 것이죠. 1일 분량이다. 그렇죠? 한 달 분량이다. 1+1이다. 이게 다였죠. 오프라인 유통을 하면 됩니다. 현재는 구독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달 다 먹을 때 되면 또 이제 구독하라고 구독을 딱 해놓으면 또 싸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루틴을 판매를 합니다. 아침에는 뭐 먹고 저녁에는 뭐 먹고 또는 SNS를 통해서 컨텐츠 기반으로 해서 팔죠. 요즘 유튜브에 보통 보면 인플루언서나 뭐 연예인들 중간중간에 어떤 영상을 보시면 PPL 같지 않게 PPL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나 이거 먹으면서 운동하는데 이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루틴한 것처럼 또는 그런 어떤 영상으로 해서 컨텐츠 기반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걸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또한 과거에는 쭉 어땠나요? 내가 체중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체지방 감소에 관련되는 거. 내가 혈압이 높으니까 혈당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딱 질병의 예방을 목적을 위해서 관절염이 있으니까 아직 뭐 약을 먹을 때는 아니고 조금 내가 관절염을 예방해야겠다. 뭐 이런 것이죠. 현재 웰리스의 통합형을 보시면 자기 관리입니다. 내가 운동 후에 피로 회복을 위해서 이걸 좀 먹어야겠다. 뭐 이런 거죠. 퍼포먼스 관리도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해야겠다. 더 날씬한 사람도 뭐 몸매 관리를 위해서 먹는다든지 내가 잠을 잘 자는데도 또 이렇게 수면을 위해서 차를 한 잔 더 마신다든지 뭐 이런 자기 관리와 퍼포먼스 위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건강 보조제의 개념에서요. 지속 가능한 자기 관리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아주 잘 이해를 하신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시장 상황이나 현황 또는 트렌드, 제품 예시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 어떻게 개발하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루틴 패키지 개발이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나? 자, 아침에는 뭐 먹고 점심에는 뭐 먹고 저녁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건강한 루틴을 세트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시도와 개발들이 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차는 어떻고, 그럼 점심에는 내가 활기차니까 이런 걸 먹고, 저녁에는 뭐 필요하니까 뭐 이런 또 구미를 먹는다든지 이런 세트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AI를 진단한다고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건강기능 회사들의 접근 방식은 뭐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패키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뭐 조금 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기본 포뮬라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얻는다던가 뭐 이런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감성 메시지나 웰니스 통합에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죠. 성분은 확실하게, 과학적 근거는 확실하게, 실은 모래 위에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와 실사용 리포트를 기반으로 컨텐츠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방식의 어떤 마케팅 방식이 아니라요. 컨텐츠화 하셔서 나는 더욱더 베이스에 충실한 것들을 홍보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프로모션을 할 때 웰니스를 통합으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웰니스를 통합을 했다고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챌린지와 또는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뭐 구독하기도 마찬가지지만 챌린지를 통해서 또는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서 소비자랑 굉장히 관계를 두텁게 해가면서 그 제품을 홍보도 하고 소비자의 피드백도 듣는 것이죠. 소비자의 피드백을 들어서 또 다시 확장을 해 나가고 이런 프로모션의 방법도 좀 더 세밀하게 기획 단계에서 실무에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뭐 조금 장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인트는 예전의 방식으로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리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많이 또 공부도 하시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기획에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